그래서 군의관님이 가장 자신 있는 건 뭐냐 하니까 뭐 포경수술, 비뇨의학 관련 의학이다. 군의관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.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다리 꼬고 컴퓨터 쪽 이렇게 보면서 뭐 때문에 왔냐 물어봐요. 뭐 눈병 이런 것 때문에 왔다. 그러면 알겠다 하고 나가래요. 그렇게 되면 또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다가 또 가면은 또 똑같은 약 한 병을 더 줘요. 육사병원에 모 과외 군의관이 냉장고에 언제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무슨 술 같은 것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. 가면은 생도들한테 함부로 막 육군본부의 의무감 장군한테 전화를 했어요. 이게 실제로 저희가 찾은 짤인데요. 네. 부대 군의관이 비뇨기과 출신인데 내게 하소연했던 게 응급처치는 당연히 가능한데 본인 전공의 분야 환자가 오면 힘들다. 그래서 군의관님이 가장 자신 있는 건 뭐냐 하니까 뭐 포경수술, 비뇨의학 관련 의학이다 라고 하셨는데, 실제로 저는 병사로서 좀 궁금했던 그런 경험이 저희 대대에 군의관이 한 분 있으셨습니다. 근데 그분의 전공이 정형외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제가 이제 진료를 보러 가면 정형외과 전문의신데 뭐 내과도 보시고 대대에 있는 모든 의료 관련 일들은 다 보시니까 이게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삼사관학교에 내려가서 군의사관 후배들 앞에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거든요. 내려간 김에 무슨 설문조사를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제 설문하다가 보니까 당시 그때 통계가 있는데 내과가 77명, 정형외과가 68명, 외과가 60명 이런 순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인력을 전 군에 쫙 배치시킨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과가 이게 골고루 다 돌아갈 수는 없고, 더군다나 이제 대대에 한 명만 배치된다고 하면 누구를 배치할 것이냐. 거의 랜덤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거든요. 특별히 정신과 이제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각 사단 신병 교육대나, 그렇죠. 네, 그다음에 이제 훈련소 같은 데는 정신과 군의관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줘요. 거기는 이제 다 경험했지만은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이러면은 원래 내가 이상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좀 머리가 아파지고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보직할 수밖에 없죠.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대대장 하면서 대대 군의관이 이제 중인데 인턴 마치고 온 군의관이거든요. 훈련 갔다 와서 무릎이 좀 아파도 우리 문중이한테 가갖고 야 이거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, 속이 아파도 가서 문중이한테 약 타먹고, 그건 이제 우리 의료 체계상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고. 근데 꼭 해당 전문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분명히 내과 환자인데 저를 찾아왔어요. 근데 이거 분명히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없어. 그럼 결국엔 또 보내야 되거든.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가 있어야 되느냐? 또 그런 건 문제다. 그럼 예. 내가 할 수 없는 부분, 특히 골절 같은 거는 이제 대대급에서는 그 처치가 안 되니까 바로 이제 사단 의무대로 이제 보내고 하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본인이 뭐 다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 거고, 잘못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, 그거는. 예. 지금 또 이제 그 마찬가지일 거예요. 예. 어디 뭐 강원도 골짜기에서 뭐 급한 환자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 뭐 다른 민간 병원으로 보내든지 상급부대 병원으로 보내고 그러지 자기가 뭐 책임지고 처치하는 게 아니니까. 대중적인 인식이 군의관은 항상 좀 뭔가 사회에서 불친절한 것 같다. 대충 진단을 해준다. 신교대에서는 제가 그때 단체로 눈에 다래낀가 뭔가 전염병이 확 돌아서 앞으로 눈병이 들었는 거예요? 맞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가지고 처방도 받고 뭐 군의관을 여러 번 만났거든요. 근데 쳐다보지도 않고 다리 꼬고 컴퓨터 쪽 이렇게 보면서 뭐 때문에 왔냐 물어봐요. 뭐 눈병 이런 것 때문에 왔다. 그러면 알겠다 하고 나가래요. 무슨 진료를 받은 것도 없이 그냥 나가면 의무병이 와서 뭐 약 처방하고 이거 뭐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데 그게 또 바로 막 듣질 않거든요. 그렇게 되면 또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하다가 또 가면은 또 똑같은 약 한 병을 더 줘요. 그러면은 그걸 격리하면서 뿌리면은 낫지 않잖아요, 당연히. 제가 결국 민간병원 가서 바로 해결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. 제가 이제 육사 교장을 할 때 그 육사병원의 모 과외 군의관이 복장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몇 번 이제 주의를 그 병원장이나 기타 참모들이 주고 했는데 안 바뀌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참모가 가서 보니까는 냉장고에 그 언제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무슨
술 같은 것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.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안 되고 해서 생도들이 그 외전을 자꾸 이제 나가려고 그래서 왜 학교 병원이 있는데 그랬더니까 그 군의가 만나기 싫은 거예요. 가면은 생도들한테 함부로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라 했더니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.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뭐 적당히 하다 이제 전역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육군본부의 의무감 장군한테 전화를 했어요. 2차 조처에서 이 군의관을 좀 보내야 되겠는데 이 받는 부대는 또 얼마나 난감하겠냐. 어디 후방이든 어디 환자를 좀 적게 보는 곳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. 나중에는 하여튼 뭐 강원도에 있는 어느 이제 부대로 갔다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직접 징계장을 주면서 때가 늦었다. 너 반성하라 그럴 때 반성했어야지. 다음 부대에 가갖고 의사 이제 인간이 되라고 제가 이렇게 훈시대도 보냈는데 일단은 이제 군대라는 것이 뭐 대부분의 병사들도 그렇겠지만 군의관으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면 약간 동기부여가 별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어차피 여기도 이제 3년이라는 더군다나 내가 왜 요즘에는 뭐 1년 6개월 근무한다는데 나는 왜 2배나 많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내 건데 왜 정형외과를 보지? 이런 경우가 이제 간혹 있거든요. 이 불친절한 것은 대부분은 안 그런데 분명히 있어요. 사람이다 보니까 제 경험상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원래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. 두 번째는 원래는 불친절하지 않았어요.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환자가 너무 많이 밀려오고 이러니까 뭐 요즘 말로 현타가 오는 거지 이제. 그렇게 해서 이건 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환자가 오는 거 아닌가 해서 일부러 조금 불친절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.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전방에 배치됐을 때 저희한테 이제 인수인계해줬던 군의관이 했던 얘기가 인상 깊은데 절대로 병사들한테 친절하게 하지 마라.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. 아무것도 아닌데 잠깐 발목 잠깐 접질렸다고 와서 그 진짜 군의관 보니까 막 100명이 넘어 하루에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당수는 사실 진료까지는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병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은 그렇게라도 해서 문턱을 높여야지 진짜 아픈 병사들이 온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일부는 깰 경우도 있어요. 겨울에 훈련 간다든지 또 뭐 유격 훈련 간다든지 가면은 갑자기 막 이등병이 막 몇 명이 와요. 요진 날도 아닌데 어디가 불편하다 뭐 못하겠다 훈련을 못하겠다 의식이 떨어진다고 해서 막 이렇게 와 오는데 이제 그런 병사들 잘 이제 구분을 해야 되죠. 어떻게 하시죠? 진짜 의식이 없는지 아니면 지금 의식이 없는 채가 연기를 하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나요? 이거 알려주면은 반면에 굉장히 또 열심히 나는 군인이야 이제 해가지고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이제 군의관들에 대해서 좋은 또 추억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소위 때부터 만났던 군의관들은 하나같이 최고야 최고야. 혹시 그 제가 대대장 할 때 우리 군의관 했던 문중이가 이제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하염없이 그 우리 병사들 속으로 녹아 들어가려고 본인이 그 오후에 그 체육 시간 되면은 같이 축구하고 군의관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. 제가 그렇게 하라 그린 것도 아니지만은 병사들이 진짜 그 물지방이 따뜻하고 드나들고 이러니까 참 좋고 그런데 근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짜증 날 때 있잖아요. 솔직한 얘기로. 자기 컨트롤 잘 해야 되는데 또 군에서도 동기유학 뭐 이런 걸 좀 해주면 좋은데 전방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뱀에 물려서 오는 그런 게 있었고 사실 저는 내과 군의관이고 서울에서 레지던트를 했기 때문에 뱀에 물려서 오는 거를 제가 볼 일은 별로 없거든요. 육군 교범 중에 응급처치 관련된 게 있어요. 거기 봤더니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랑 달라. 뱀에 물렸을 때 칼로 째고 입으로 빨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더라고요. 이상하다. 또 외과 군의관한테도 물어봤는데 그런 거 안 한다. 그거 예전 거다.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그리고 논문에 나와 있는 것대로 제대로 처치를 하고 수복도 하고 그 중에서 몇 명은 드물지만 진짜 이렇게 툭툭 붙더라고요. 그래서 또 빨리 이제 강릉으로 후송을 보냈는데 육군 교육사령부에 또 그렇게 했었어요. 네네.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교범 내 잘못된 오류를 신고하는 게 있어요. 인트라넷에서 제가 이래저래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했더니 나중에 교육사령부 표창을 주시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.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군의관들과 있는 후배한테
응급처치규범 혹시 새로 나온 거 있냐? 라고 했더니 제가 건의했더니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.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외진 날이라고 있잖아요. 나한테 한번 보려고 거기서부터 며칠 동안 고생해서 내려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내과만 해도 막 100명 넘는 인원이 하루 동안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. 강릉병원까지 가려면 털털털털털 하면서 그 앰뷸런스 6.25 때 만들어진 그 앰뷸런스로 지금은 이제 바뀌었는데 바뀌었죠, 예. 네. 그래서 저희는 보통 많이 아픈 거 아니면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좀 부담돼서 아파도 보통 참는 게 보통이거든요. 이거 뭐 얘기해봐야 뭐 군의관 뭐 이렇게 해갖고 얘기를 안 하면 이제 그거는 뭐 모르니까 최근에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다. 왜 요즘 이제